이번 시간에 해드릴 강의 내용은요, 다큐멘터리 사진입니다. 우리가 사진이라는 커다란 바구니 안에 이 분야별로 나누다 보면은 또 몇 가지 덩어리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보다 상당히 많은 그런 또 이렇게 분야로 또 구분이 되긴 하지만, 크게 나눴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풍경 사진, 상업 사진, 인물 사진, 거기에다 이제 다큐멘터리 사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다큐멘터리 사진도 상당히 오래전, 그러니까 사진이 발명돼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상당히 많은 그런 사진 대가들하고 또 많은 명작들을 남겼던 그런 사진의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는 게 원래 뭡니까? 기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사진을 우리가 다큐멘터리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 그러면 객관적인 상황을 기록하는 이런 형태의 사진을 우리가 다큐멘터리 사진이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다큐멘터리에서 주관적인 다큐멘터리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다큐멘터리 사진의 또 하나의 범주로 되는 그 보도사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이렇게 기자들에서 취재한다든가 뭐 전국 기자들이 취재한다든가 하는 이런 형태의 사진이 보도사진인데, 이 보도사진이 이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는 줄기에서 나온 건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보도사진 쪽은 지금도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표현 방법을 유지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 다큐멘터리는 주관적인 개인적인 시각의 표현 방법으로 변질이 되고 있다, 변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는 건데요. 이 다큐멘터리 사진의 토대를 이뤘던 거는, 물론 시작은 뭐 우리가 사진 발명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럽, 프랑스에서 사진이 발명이 돼가지고, 뭐 영국도 비슷한 시기에 발명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인정받은 건 프랑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진이 발명됐는데, 유럽 대륙은 이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 부가 축적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런 다큐멘터리 형태의 사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살롱 사진이라는 예술을 지향하는 형태의 사진들이 먼저 자리를 잡았고, 급속하게 퍼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던 게 유럽 쪽이라고 보면요. 이 사진술이 1839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는 바로 그 해 8월 달에 사진이 공표가 됐는데, 9월 달에 사진술이 미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당시에는 굉장히 사회적인 혼란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뭐 독립전쟁도 있었고, 남북전쟁도 있었고, 뭐 서부 개척이다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인디안들을 학살하는 이런 엄청난 일도 있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다큐멘터리 형태의 사진이 먼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게 미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미국에서 또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하는 그런 그 상태에서 헐벗고 굶주린 형태의 이런 이주민들이 또 많이 일어났고, 농촌을 버리고 떠나는 실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 FSA라는 그 농업안전기구라는 그 산하기관에서 이 사진을 굉장히 주요한 그 매체로 이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FSA 농업안전국 사진이 미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토대를 이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다큐멘터리 사진은 미국에서 훨씬 더 자리를 잡았던 그런 형태의 사진 스타일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이 이 초창기
그 보도 사진이라고 할 수 있고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에서 대표적인 사진가가 루이스 위켄스하인인데, 루이스 위켄스하인이 그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공사 현장입니다. 지금 사진만 봐도 아찔합니다. 이 철골 위에 앉아갖고 지금 저 점심을 먹는 건지 그 쉬는 시간이에요. 이 쉬는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안전장치도 없이 앉아 있는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게 아주 사진을 알든 모르든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사진이고요. 뭐 자코브 어거스트리스라는 그런 그 빈민가라든가 이런 쪽 그걸 또 취재하고 작업했던 그런 또 사람도 있는데, 자코브 어거스트리스 같은 경우도 사진가라기보다는 그 사람은 사회학자라고 어떻게 볼 수도 있고 기자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루이스 위켄스하인도 사회학자 겸 사진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초창기 그런 다큐멘터리 사진의 대표적인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것도 루이스 위켄스하인이에요. 루이스 위켄스하인은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취재했던 그런 기록했던 그런 사진가인데, 이것도 루이스 위켄스하인이 찍었던 그런 사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제가 알기로는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 개인적인 시각으로 변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대표적인 사진가가 이 로버트 프랭크의 또 출발점인 사진집이 이 아메리칸이라는 미국인이라는 이런 사진집이, 이 로버트 프랭크라는 사람이 미국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편파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그런 암적인 그 문제,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걸 갖다가 기록했던 이런 사진이거든요. 이런 형태의 주관적인 형태의 시각으로 변했고, 1960, 7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완전히 진짜 개인적인 시각으로 개인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로 출발했던 이런 다큐멘터리 사진이 80년대 이후, 70년대 이후, 80년대에 들어와서는 개인적인 생활, 개인적인 모습들을 담는 이런 형태의 사진으로 변형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큐멘터리라는 건 원래 본질은 그 객관적이고 진실되게 기록하는 걸 목표로 시작했던 이런 사진 장르였지만, 뭐 연출된 사진이나 포즈를 취한 사진과는 달리 그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장면을 포착하고 사회적인 문제나 역사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측면 같은 것들을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는 사진이 다큐멘터리 사진의 본질이었다가 지금은 주관적인 상황으로 변질이 됐고 또 개인적인 시각 차원으로 변형이 됐다라는 게 다큐멘터리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